지난해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가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에 합의했지만 새롭게 선출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합의를 파기할 뜻을 밝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방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경기주택공사 등과 함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GTX 노선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GTX 플러스 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추진합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가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에 합의했죠. 그런데 새롭게 선출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이 합의를 파기할 뜻을 밝혔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기관 간의 협약은 원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두 단체장이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 면허 시험장입니다. 지난 1984년에 개장해 40년 가까이 운영 중입니다. 개장 당시 서울의 변두리였던 이곳이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노원구는 금사랑이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 노원의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고 면허시험장이 있던 곳엔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을 받는 대신 상생발전지원금 5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의정부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장암동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에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 교통의 요지입니다. 의정부 성장의 핵심 지역입니다. 의정부의 땅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의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정부 시장님의 이 장암동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공약에 따라서 사업 무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 간의 협약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설득하고 있고 또 설득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오신환 정무 부시장이 다음 주 중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만나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국민의힘 출신 두 지자체장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본인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절차는 의정부 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중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해당 시군과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찾게 됩니다. 또 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 노선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GTX 플러스 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제출된 2차 추경 예산안에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 1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GTX 플러스 건설에 따른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한 용역이 1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가 제안한 공약으로 GTX A, B, C 노선은 연장하고 D, E, F 등 3개의 노선은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제363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등이 논의되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첫 도정 질문도 진행됩니다. 민주당에선 조성환 수석 부대표와 안광률 정책위원장, 황대호 수석 대변인 등이, 국민의힘은 김정영 수석 부대표와 지미연 수석 대변인 등이 도정 질문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정책 현안 중심의 질문으로, 국민의힘은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도정 질의는 21일과 22일 진행됩니다. 이영봉 경기도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김 지사는 경기 북도의 비전과 청사진, 발전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 도민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김 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정책 제안에 동의하고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협의체와 별도로 경기 북부 주민을 포함해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기구를 만들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동두천시의 한 카센터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일 오후 1시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카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장과 직원들을 위협하다 50대 남성 직원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직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처음 발령됐습니다. 이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가 2년 동안 유행하면서 독감이 유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유아라든지 고위험군들에게 독감에 대한 면역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독감이 예년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상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셔야 되고 정부에서도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기를 이르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와 독감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미크론은 주로 코와 상기도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발열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인후통이나 기침, 콧물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고열이 발생하는데 고열이 수시간 이내에 39도, 40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아주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의료진들은 감별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차에 의해서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신속항원 키트는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독감 키트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부에서 배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에 앞서서 고위험군들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의 진료 시스템으로 복귀를 한 후에 독감 백신을 좀 더 접종을 권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되는 게 혹시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동시에 감염된다고 하면 그 위험성이 몇 배는 높아지는 거 아닐까 좀 걱정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감염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을 할 때 다른 바이러스는 힘을 쓰지 못하는 바이러스 간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문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면역이 아주 떨어진 경우에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돼서 활동을 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가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다른 바이러스는 잘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2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어린이들이 대상이고 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4차 추가 접종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다른 쪽 팔에 이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독감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동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면은 과거에 독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분이라면은 권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접종한다고 해서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굳이 동시에 접종하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8월 31일 기준으로 32만 대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9만 6천 대가 늘어났고 2018년보다는 약 17%가 증가했는데요. 친환경적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소방에서 아이스볼과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실험을 했는데 진화에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하부에 불을 붙이고 소방차 도착 평균 시간인 7분을 기다립니다. 자동차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온도는 순식간에 1100도씨를 기록합니다. 배터리셀이 연쇄적으로 고열을 내는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열기를 빼앗는 탄산칼륨 계열 아이스볼을 차량 하부로 보냈고 차량 윗부분은 17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질식 소화포를 덮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과 열기가 어느 정도 잡히자 배터리가 든 팩을 뚫어 배터리셀에 직접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힙니다. 더 이상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관찰합니다. 진화 시작 20분 후 배터리 온도는 60도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스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일선의 구조대원들에게 전파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감전될 우려가 있고 완전 진화까지 사흘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진화가 됐다고 생각해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혹은 폐차 과정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다시 불이 붙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운전 중이나 충전 중 차량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재를 의심하고 주행 중 화재를 인지하면 차를 세운 뒤 대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10,000갤런 이상 물을 부어도 다시 불이 생성됩니다. 운전자의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데 그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주로 10월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0월 화재 발생 자료를 보면 차량 화재는 평균 103건으로 월 평균 102건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주택 화재는 158건으로 월 평균 179건보다 20여 건 적었고 산업시설 화재 역시 112건으로 월 평균 142건보다 20%가량 적었습니다. 포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2년도 경기도 4개 사업에 대해 3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교부금 확보 사업은 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 커뮤니티 건립,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등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